오늘은 어레이의 경로 배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레이의 경로 배열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트림을 하게 되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하거나 익스플로드를 하면 선이 낱낱이 쪼개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렉탱글을 제가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그럼 선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여 있죠. 이거를 다 풀어내는 명령어가 바로 익스플로드입니다. 분해하기. 그러면 선들이 이와 같이 쪼개어지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이렇게 트림 명령을 썼습니다. 그럼 분명히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자, 이동하기. 먼저 오른쪽 거부터 보도록 하죠. 조인. 자, 조인이 여기 있습니다. 조인 명령은 여기 있어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목적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을 제가 좀 바꿔보죠. 자, 레이어를 바꿀까요? 하나는 제가 빨간색 레이어를, 다른 하나는 노란색 레이어를, 빨간색 레이어에 중심선을 줘봤습니다. 첫 번째 거는 노란색을, 두 번째 거에는 이렇게 빨간색을 줘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 있단 말이죠. 조인 명령어는 조건이 이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객체들, 동일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삐뚤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객체는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자, 렉탱글인데 분해를 했단 말이죠. 자, 조인. 원본 선택하고 나머지를 동시에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로 다 묶이게 돼요. 자, 이렇게 조인은 트림이나 혹은 렉탱 등이 익스플로드나 그러니까 분해나 혹은 잘려진 경우, 트림처럼 잘려진 경우 하나로 다시 연결을 해주는데,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선들이 맞닿아 있는 이런 경우에라면 폴리라인으로 바꿔버리고 얘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 라인이에요. 얘는 라인이고 P라인 아닙니다. 얘는 P라인 아니고 그냥 라인이고, 얘는 선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폴리라인으로 만듭니다. 자, 패스 어레이는 바로 이렇게 폴리라인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경로가 폴리라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 자, 500mm, 500mm, 500, 500, 500, 500mm, 500mm, 그 다음 대충 이렇게 제가 쭉 끄집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으로, 여기 필렛을 처리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mm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50mm씩 주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150. 아이고.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다시 보세요. 조인. 먼저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필렛 반지름 150. 그 다음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꾹 클릭. 그러면
금방 모양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옵셋을 해볼까요? 옵셋 50mm. 50mm 옵셋을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놓죠. 자, 뭘 만들 거냐면 컨베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0,10 라인 이동하기.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놓았습니다. 얘가 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옵셋 2mm 이렇게 놓으면 얘가 가이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보시죠. 이번에는 어레이를 할 건데요. 자, 어레이, 요 조그만 사각형을 어레이 할 겁니다. 엔터. 자, 패스 어레이, 경로란 뜻이죠. 바로 이 빨간색 선이 경로가 됩니다. 이렇게요.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가 된 거 보이시나요? 이때 아이템의 개수와 비트윈이 나옵니다. 자, 비트윈 간격이란 뜻이에요. 사이 간격.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mm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겠죠. 자, 최소 20mm 그래야 똑같은 간격으로 나올 거고요. 자, 15mm 그러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 프로퍼틱스 속성 창에 가면 여기 메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메주어가 분할이란 뜻으로 간격을 의미합니다. 아니, 개수를 그쵸, 간격을 의미해요. 메주어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로 나누어라, 이런 뜻이 메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주어를 눌러보면은요, 그러니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디바이드는 수량으로 쪼개는 걸 말하고 메주어는 간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끝에 가면 메주어를 쓰게 되면 이 끝에가 남게 돼요. 근데 디바이드를 쓰게 되면 이게 안 남는 거죠. 이렇게요. 숫자를 딱 맞출 수 있는 거죠. 350개. 그러면 간격, 그러니까 아이템의 개수로 맞출 수도 있고 사이 간격으로도 맞출 수 있고, 디바이드로 놓으시면 개수로, 메주어로 놓으면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예요. 미러는 대칭입니다. 대칭입니다. 미러는 제가 대칭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자, 스플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꼭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다가 물감을 좀 푸른 다음에 절반을 딱 접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도화지를 펼치면 딱 물감이 대칭된 상태로 펼쳐지죠. 그게 미러예요. 거울이란 뜻이 아니고 대칭되다란 뜻으로 미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좌우 반전 혹은 상하 반전이 일어나고자 할 때 쓰는 게 미러고요. 미러에는 반드시 미러 라인, 즉 대칭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칭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번엔 미러입니다. 자, 미러. 그러면 제일 먼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선택했습니다. 자, 엔터. 그랬더니 퍼스트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자, 세컨드 포인트 오브 미러 라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자, 그다음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스를 누르면 원본을 삭제하는 거고, 노 하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노. 복제가 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미러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엔 예스. 그러면 대칭 이동이 돼 버리는 거죠. 미러 대칭점 두 개 지정하고 노. 그러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복제가 되는데 대칭선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CAD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요. 내가 대충선을 대충 그려놔도 CAD는 알아서 이거를 대칭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립스, 니어레스트. 서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렸어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회전을 하니 회전의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라는 게 바로 로테이트 할 때 중심점을 말합니다. 중심점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몇 도 더 회전할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절대값이 아닙니다. 절대각도가 아니고 현재 이 각도에서 몇 도 더 회전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45도 그러면 현재 각도에서 45도를 더 회전하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0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감싸주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됩니다. 그러면 감싸지는 방향 나오죠.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준점 클릭하고 몇 도 더 회전할 것인가? 90도 더 회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옵션을 살펴보면은요.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복제하다라는 뜻이죠. 자, 카피 그리고 마이너스 90도. 복제된 거 맞습니까? 다시 카피 180도. 다시 카피 45도. 자, 그러면 쭉 복제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과제물 중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금방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이렇게는 중심선이죠. 옵셋 50, 옵셋 20,
옵셋 10, 옵셋 150. 자, 필렛 반지름 0. 이제는 필렛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필렛을 이용해서 쉽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옵셋 18. 트림으로 자르고 로테이트. 자, 10도. 다시 로테이트. 마이너스 10도. 필렛. 어떤가요? 각도 계산하지 않아도 금방 그려지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 봐야 될 과제물은 요 과제물입니다. 요 과제물이 어려웠어요. 요 과제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을 한번 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X라인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옵셋 62mm, 옵셋 30mm. 자, 이런 건 이제 트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39mm. 그 다음 옵셋 41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손을 지워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자, 카피 65도. 그럼 어떤가요? 금방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서클 22.5도 트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로테이트 카피하고 10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하고 37도. 여기다 서클을 그립니다. 반지름 10mm. 그러면 10mm가 여기 선의 길이가 10mm로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이동 명령어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과제물을 할 건데 이 과제물 미러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대칭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자, 도면을 그릴 때요, 제일 먼저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다른 데부터 안 그려요.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고 서클, 그 다음에 33.6도, 그 다음 서클 38.4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중심선이 됐고요. 자, 이 수직선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28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여기 있으니까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28도. 그러면 이렇게 금방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서클 이 끝에서 반지름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옵셋 3mm. 그러면 트림할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삭제. 가운데는 됐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아래로 45mm 옵셋 45mm, 그 다음 옵셋 84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만들어지네요.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저는 지금 반쪽만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47도, 즉 다시 말하면 이 중심선이 47도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옵셋 47도, 아니 로테이트. 이거 방법 두 가지예요. 베이스 포인트를 원의 중심으로 잡고 카피 47도,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로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자, 편하신 대로 쓰세요. 필렛, 그 다음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런 모양이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선 정리하니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옵셋 38mm, 옵셋 4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2.4mm. 그러면 이 위쪽은 됐고요. 자, 트림으로 여기 잘라볼까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 위쪽으로 106mm, 옵셋 106mm. 자, 선 연장하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71mm, 자, 옵셋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모양 정리해주고,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한 다음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시 봅니다. X라인 앵글 몇 도일까요? 190도 아니네요. 앵글 170도, 옵셋 10mm.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옵셋 3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을 한 번 더 지워 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 옵셋 4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10mm. 네, 다 끝났네요. 옵셋 3mm.
자, 이 위쪽도 마찬가지죠. 옵셋 3mm, 옵셋 7mm. 자, 나머진 미러, 대칭이죠. 자, 대칭점 잡고 선택하고, 자, 엔터.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로테이트의 실질적인 예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선이 90도에서 28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작업들을 해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선을 0도로 맞추고 싶어요. 또는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선을 90도로 맞추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보시면, 자, 기준점을 잡아놓고요.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라는 건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라인 제가 이렇게 30도를 그렸습니다. 얘가 30도 사선이에요. 로테이트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30도인데 얘를 45도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현재 45도죠. 얘를 135도로, 그리고 45도인데 135도로, 그러면 이렇게 절대각도로 맞추어 주게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의 역할이에요. 각도를 알고 있는 건 그냥 각도를 쓰면 돼요. 그죠? 애초에 내가 각도를 알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각도를 모릅니다. 이거 각도를 몰라요. 얘는 0도로 맞추고 싶고 얘는 90도로 맞추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명령을 실행해요. 레퍼런스, 이때 이 선의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찍습니다. 첫 번째 점은, 이 첫 번째 점은 원점입니다. 베이스 포인트예요. 베이스 포인트와 다른 반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맘대로 각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잡을 겁니다.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한번, 반대점 한번, 그 다음에 90도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드랍입니다. 드래그가 뭐예요? 누른 상태에서 쭉 움직이는 걸 말하죠. 이미지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마우스 이미지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캐드 바탕화면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랍. 자, 엔터 3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봐야 될 문서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겁니다. 보시면 뭐 도시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최대 7층 밑으로, 다시 말하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 대지 면적이 274m²이고, 그 다음에 뭐 군사시설이나 농지나 뭐 이런 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건물 짓기가 어렵겠죠. 보시면
88-7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 대지란 뜻이에요. 대지란 뜻입니다.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천이 있습니다. 이건 하천이라는 걸 뜻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잡종지란 뜻이에요.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땅들이 있어요. 자, 가만히 보시죠. 여긴 도로죠. 여긴 도로입니다. 여긴 천이죠. 그러면 위치가 어떨까요? 도로가 위쪽에 있고 천이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천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면 도로와 천 사이에 어떻게 돼요? 경사면이 있겠죠. 이 경사면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땅들. 그래서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물건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육안상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땅들을 잡종지라고 해요.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내가 설계해야 되는 땅이 여기입니다. 이거 캡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커서가 흰색이에요. 커서 흰색이고 배경도 흰색이라 눈에 안 띄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을 쭉 확대하면 이와 같이 선 중간에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선 중간으로 선을 그립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 중간으로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따내면 돼요. 다 됐으면 이미지 삭제합니다. 이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요 테두리가 객체입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델키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따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렛으로 이와 같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방향을 동서남북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10mm짜리를 그려서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쿼드란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쿼드란트를 이용하고 라인, 이렇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쿼드란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화살표를 만들 수 있겠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옵셋 5mm, 옵셋 2.5mm. 선 연장할 거 연장하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쓰셔도 좋습니다. 얘를 쓸까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대지가 이 상태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야 돼요. 대지를 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쓰죠? 오늘 배운 로테이트를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정확하게 영도를 못 잡잖아요.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한번, 반대되는 점 한번, 그 다음에 영도. 이렇게 해서 이쪽이 정북 방향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라인,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북쪽을 표시했습니다.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해주고 베이스 포인트, 자,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0도 엔터. 그러면 바로 이 방향이 정북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 방향이 정남쪽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자, 지적도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동서남북을 표시하고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각도를 어떻게 가져왔냐 이거죠.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테두리 선을 어떻게 맞췄냐 이거죠. 이쪽이 북쪽이라는데 어떻게 맞췄냐 이거죠. 방법은 지금처럼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도면을 회전시켜야 됩니다.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쓰는 게 스케일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에 100,100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100,100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배수로 나갑니다. 2배 키워주세요. 배수로 가는 겁니다. 배수. 3배 키워주세요. 그럼 3배 커지겠죠. 거꾸로 0.5배 줄여주세요. 이렇게 배수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스케일 선택하고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그럼 거꾸로 3분의 1로 줄여야죠. 스케일 기준점 잡고 1 나누기 3.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5배, 6배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2.5배 했어요. 근데 사정에 따라서 이걸 다시 되돌려야 돼요. 그러면 10 나누기 25.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배수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예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A3죠. 옵셋 10mm, 스케일 5배.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얘가 1대5 도면이 되는 겁니다. 자, 스케일을 쓸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진짜 사이즈가 맞냐 이거죠. 안 맞는단 말이죠. 자,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16,95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가져온 거는 이미지를 통해서 가져온 거죠. 실제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얘도 실제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케일 레퍼런스입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똑같이 카피 있고 레퍼런스 있습니다. 레퍼런스 원점 클릭하고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다 실 사이즈를 입력하면 됩니다. 16,950. 자, 이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80배 A3 기준 1대80에서 1대100 정도 나오겠네요. 스케일 레퍼런스 80을 100으로 100분의 1 도면이네요. A3 기준 100분의 1. 이제는 좀 다들 쉬워요. 스트레치는 늘리기란 뜻이죠. 스트레치는 늘리기인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치를 쓰시려면 자, 첫 번째는 스트레치를 쓰려면 첫 번째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즉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스트레치 크로스 셀렉트인데 끝점이 안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아니, 포함 선택부터 보죠.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늘어나기인가요? 이동하기인가요? 이동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자, 크로스 셀렉트인데 끝점이 안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로 해서 끝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스트레치 빈 공간 클릭 후 크로스로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 점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치는요 끝점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두 점 들어가면 이렇게 두 점으로 스트레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건은 걸침 선택과 끝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스트레치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한 다음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좌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치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어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랭슨입니다. 랭슨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길이 조절하는 요 랭슨이라는 명령어도 많이 사용해요. 자, 랭슨 보시면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믹은요 내가 마우스로 적당히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선택해주면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는 것,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랭슨입니다. 다시 볼까요? 랭슨 토탈입니다. 토탈은 전체 길이를 말해요. 내가 클릭한 선 전체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끝쪽이 이렇게 딱 늘어나게 됩니다. 선의 길이가 전부 200으로 맞춰졌습니다. 퍼센트는 100분율입니다. 100보다 크면 물체가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물체가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길이보다 이렇게 2배가 커지겠죠. 2배씩 커져라. 다시 볼까요? 퍼센트 50%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